자, 이제 수학2 내용들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의 극한 관련 내용 정리해 보죠. 자, 극한의 정의부터 한번 가볼게요. 함수에서 어떤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러니까 어떤 x 값 하나를 정해서 그 값이 되는 게 아니고 가까워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함수 값도 어떤 값에 가까워질 때, 함수 값도 어떤 n이라는 값에 가까워지면 우리는 이 함수 fx가 n에 수렴한다고 합니다. 수렴한다고 하고요. 그때 이 l을 x는 a에서의 극한값이라고 정의해요. 리미트라고 하죠. 자, 그래서 x 값이 a에 가까워질 때 함수 값도 어떠한 값에 가까워지면 우리는 수렴한다고 하고요. 그 수렴 값을 극한값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걸 기호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는데요. x의 값이 a에서 가까워질 때, x 값이 a에 가까워질 때, 자, 극한 리미트를 취합니다. 그래서 그때 함수값 fx가 어떤 l이라는 값에 가까워지면 이렇게 작성을 해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함수 fx는 l에 가까워진다라고 읽고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도 작성합니다. x가 a에 가까워질 때 화살표로 표시를 해요. 그때 함수 값도 가까워진다. 어디에? 어떤 함수 값에, 어떤 수렴 값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보통 요 기호로 많이 표시를 하니까 이 극한의 정의는 이렇게 되고요. 보시다시피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극한값을 정의를 하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시를 몇 가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무리한 함수 y는 루트 x 그래프 제가 미리 그려놨고요. 여기서 우리가 리미트 x가 4로 가까이 갈 때 요 함수는 수렴하는지 한번 판단해 봅시다. 먼저 x가 가까워지는 지점을 조사를 해요. x가 4로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죠? 그럼 요 상황을 그래프에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함수 값도 지금 어디로 모이고 있죠? 요 지금 그래프도 어느 점으로 모이고 있으면 수렴함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수렴 값은 자, 요 4에서의 함수 값이 루트 4, 2니까 수렴하고요. 그 수렴값은 2가 되면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2라고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x 플러스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9. 자, 얘는 유리함수지만 어떤 함수냐? 분모가 0이 아닐 때 얘는 약분이 되죠. 그래서 리미트 자, 요 함수 fx는 x 플러스 3분의 자, 분자를 인수분해를 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자, 분모가 0이 아닐 때 x가 마이너스 3이 아닐 때 요 함수와 똑같아져요. 마이너스 3과 똑같아지니까 자, 요 상황은 어때요? 마이너스 3이 아니고 마이너스 3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x가 마이너스 3은 아니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이 아닐 때는 정리가 되지 않고요. 마이너스 3이 아닐 때 요 x 마이너스 3이라는 그래프가 똑같아져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요 함수의 극한값과 똑같아지고 요 x 마이너스 3이라는 그래프의 실제 함수값이 마이너스 6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까워지고 있죠. 어디로? 요 마이너스 6이라는 값으로. 이렇게. 그래서 함수의 정의는 극한의 정의는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다가가는 부분을 조사함으로써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수렴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x 값은 어떤 값으로 가까이 가는데 함수 값이 어느 값으로도 수렴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함수 fx가 발산한다고 합니다. 이 발산하는 경우는요, 단순히 수렴값이 없어서 발산하는 경우도 있고 한없이 커지거나 양의 무한대, 한없이 작아지거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좀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커지거나 계속해서 작아지는 경우에도 우리가 리미트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해요. 발산하지만 리미트 기호 이용해서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리미트 x 값은 어떤 a 값으로 가까워지는데 함수 값은 계속해서 커진다고 해서 양의 무한대 기호를 쓰고요. 한없이 작아질 때는 양의 무한대 기호에 마이너스를 붙여요. 그래서 한없이 작아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예시를 볼게요. x제곱분의 1이라는 유리함수가 있습니다. 자, x값이 0에 가까워질 때 함수값은 지금 한없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요 극한값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1 함수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발산은 하지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에 이 무한대 기호 써주시면 되고요. 반대로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의 그래프에서 x가 0으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근데 정작 함수값은 계속해서 작아지고 있죠. 그러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해서 마이너스 무한대 기호를 씁니다. 자, 이번에는 x의 값을 한없이 커질 때, 한없이 커지는데 정작 함수 값이 어떤 값에 가까워져요. 그럼 이건 수렴하고요. 언제 수렴하냐면 한없이 커질 때 수렴한다 해서 자, 리미트 기호를 쓰는데 x 값은 한없이 커지니까 양의 무한대 기호를 쓰고요. 그렇지만 함수 값은 수렴하기 때문에 어떤 값에 수렴한다 L 이렇게 써줍니다. 반대로 x의 값이 음수이면서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질 때, 즉 x의 값이 한없이 작아지는데 그 함수 값은 어떤 m이라는 값으로 수렴을 하면 리미트 x 값이 한없이 작아진다 해서 마이너스 무한대 기호 써주고요. 그치만 함수 값은 수렴하니까 어떤 숫자를 또는 문자를 써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는 수렴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요 예식 한번 간단하게 보면 유리함수 x분의 1의 그래프를 볼게요. 자, x값이 한없이 커질 때 함수값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작아지고는 있지만 이 0이라는 값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수렴해요. 마찬가지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의미는 x값이 한없이 작아질 때 함수값은 점점 커지고는 있지만 0에 도달하고 있죠. 그래서 얘도 수렴값이 0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극한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극한에서는 A로 가까이 갈 때 양쪽에서 동시에 가까이 갈 때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살펴봤다면 조금 약한 의미예요. 한쪽 방향만 봤을 때 오른쪽 방향에서 가까이 갈 때 왼쪽 방향에서 가까이 갈 때 수렴하면 각각 우극한과 좌극한이 존재한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A보다 크면서 A에 가까워질 때, 자, A보다 큰 이쪽에서 A보다 가까워지고 있어요. 오른쪽에서 점차 좁혀가고 있어서 얘를 우리가 X는 A에서의 우극한이라고 하고요. 자, 요 값이 L이라는 값으로 수렴을 하면 리미트 X가 A로 가까워지긴 하는데 A보다 큰 쪽이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플러스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A 플러스 A보다 큰 쪽에서 A로 가까워질 때 함수 값은 L로 수렴하면 이렇게 기호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A보다 작으면서 A에 가까워져요. A보다 작으면서 이쪽에서 A에 가까워질 때 어때요? A 왼쪽에서 가까워진다 해서 얘를 좌극한이라고 합니다. X는 A에서의 좌극한이라고 하고요. 기호로는 리미트 X가 A보다 작은 느낌 주기 위해서 A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면 좌극한입니다. 좌극한 값이 존재하면 이렇게는 M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봤듯이 한쪽 방향에서 좌극한 그리고 우극한이 존재를 해요. 근데 그 값이 똑같으면 수렴을 실제로 하겠죠. 양쪽 방향에서 수렴해야 되니까. 그래서 함수의 극한 값이 존재할 조건은 좌극한 a-fx와 우극한 값이 똑같아요.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양쪽 방향에서 극한 값이 똑같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하면서 같아야 함수가 x는 a에서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0 플러스 0보다 큰 쪽에서는 함수값이 2로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얘 0에서의 우극한은 2가 되겠고요. 0 마이너스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가까이 가면 함수값은 1에 가까워지니까 좌극한은 1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한쪽으로 양쪽 방향에서 봤을 때는 한 값으로 수렴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 x가 0으로 갈 때 극한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살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극한값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극한에 대한 성질, 이 극한값 리미트라는 기호는 굉장히 유연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함수의 상수배를 한 거의 극한값, 자, 만약에 요 fx와 gx가 x가 a로 가까이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하면
cfx의 극한값도 존재를 하고요. 이 c를 밖으로 빼주면 돼요. c 리미트 fx와 같고요. 자, 수렴하는데 요 더한 함수의 극한값은 각각 극한을 먼저 해주고 더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fx의 극한값 더하기 gx의 극한값과 같고요. 뺄셈도 마찬가지예요. 빼기 gx 이렇게 돼요. 여기 특이하게도요. 곱하거나 나눌 때도 각각 극한 취해주는 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곱한 경우에도 먼저 극한을 취해주고 곱해주셔도 돼요. 굉장히 유연하죠, 성질이. 자, 근데 나눌 때는 항상 주의해야 되죠. 왜? 일단 요 분모가 0이면 안 되니까 gx의 극한값이 0이 아닐 때만 성립을 하고요. 그럴 때 먼저 극한을 취해 주셔도 됩니다. 얘를 얘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유연한 성질들을 이용해서 지금부터 실제로 함수 극한값 구하는 거 해볼 텐데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요.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극한을 구할 때 가장 먼저 대입해도 되는지부터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연속 함수라고 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연속이면은 대입해도 되거든요. 자, 요런 함수들 일단 대입해도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요 값이 극한값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대입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2 더하기 1분의 4죠. x가 2로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바로 극한값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게 될 여러 극한값들은 대입해서 잘 구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 케이스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가장 많이 나오는 극한값이에요. 0분의 0꼴입니다. 대입했을 때 분모하고 분자가 둘 다 0이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자, 이 0분의 0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분모 또는 분자를 인수분해를 하거나 근호가 있는 경우에는 유리화를 해요. 근호를 없애줘서 식을 약분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자, 각각의 예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1 대입해 볼게요. 그럼 여기 1 대입하면 1 빼기 3 더하기 2 되면서 0분의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로는 대입해서 극한값 구해줄 수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요 분자를 인수분해를 할 겁니다. 리미트 1로 가까워질 때 x-1분의 분자가 x-1, x-2로 인수분해가 돼요. 자, 여기서 지금 x가 1이 되는 건 아니죠. 1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x는 1이 아니에요. 그래서 약분을 해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분모는 0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극한값을 구하는 거냐면 약분에서 나온 요 x-2의 극한값을 구하는 거랑 똑같고요. 얘는 대입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3 이렇게 나와요. 인수분해해서 식을 약분하고 다시 대입해서 극한값 구한 거 보실 수 있었고요. 자, 이렇게 근호가 있는 경우에는 근호를 없애주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자, 근호를 없애는 방법은 자, 여기서 부호만 바꿔준 루트 x 플러스 5 더하기 1을 분모 분자에 곱해줍니다. 그럼 분자의 식이 바뀔 거예요. x가 -4로 갈 거고요. x 빼 더하기 4 루트 x 플러스 5 더하기 1분의 자, 분자 어떻게 돼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해주면 x 더하기 4가 되고요. 똑같은 식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x가 -4가 아니기 때문에 약분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다시 써볼게요. 리미트 -4로 가까워질 때 루트 x 플러스 5 더하기 1분의 1. 이 상태에서 대입해도 문제 없잖아요. 1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극한값이 2분의 1로 구해지죠. 자, 그래서 다시 0분의 0꼴 극한 여러분들 가장 많이 보게 될 텐데요. 인수분해 또는 유리화를 해서 식을 약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또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볼 건데요. 이거는 예시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떻게 하냐? 분자 분모를요 최고차항으로 나눌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요 1번 예시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x를 한없씩 커지게 만들면 자, 얘도 한없씩 커지죠. 얘도 아래로 블록 함수니까 계속해서 커질 거예요. 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이 상태로는 극한값을 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분모 분자의 최고차항인 x제곱으로 나눌 겁니다. 나눈다는 건 역수로 곱해준다는 거니까 분모 분자를 x제곱분의 1을 곱해주고 다시 식을 써볼게요.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자, 약분해 주시면 2-x제곱분의 1분의 1 더하기 x분의 3 빼기 x제곱분의 4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양의 무한대로 보내볼게요. 자, 얘네들은 영향이 없죠. 자, 요거 양의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분모가 한없이 커지면서 이 전체는 0으로 가까이 가죠. 마찬가지로 요 두 유리식도 0으로 가까이 가면서 얘는 결국 뭐만 남아요? 2분의 1만 남죠. 그래서 답은 수렴하고요.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모분조를 최고차항으로 나눠서 다시 극한을 보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조금 업그레이드 된 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인데, 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은 근호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호를 없애주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유리화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만들어 줄 겁니다. 0분의 0꼴에서 유리화한 방법이랑 똑같아요. 자, 근호를 없애주는 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중간에 부호만 바꿔줄게요. 분모는 원래 없었지만 분모 분자 똑같이 나눠줘야 되니까, 곱해줘야 되니까 똑같이 써줍니다. 자,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자, 그러면은 분모가 어떻게 돼요? 제곱하면서 얘 x제곱 더하기 2x만 남고요. 빼기 제곱해주면 x제곱 되죠. x제곱이 사라지면서 분자에는 2x만 남습니다. 분모 그대로 써줄게요. 자, 유리화하면 어떤 꼴이 된다 했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돼요. 자, 보세요. x 양의 무한대로 보내면은 얘 한없이 커지고 한없이 커지니까 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최고차항으로 나눠요. 자, 얘는 최고차항이 1차고요. 얘 1차고요. 얘도 1차입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의 최고차항의 역수를 곱해 줄게요. 이렇게 다시 써보면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루트, 자, 이 x분의 1은 근호 안으로 들어가면은 x제곱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얘랑 곱해주시면 1 더하기 x분의 2가 되고요. 자, x분의 1 곱해주면서 더하기 1분의 2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 양의 무한대로 보낼게요. 그러면 요 식은 0에 가까워지면서 1 플러스 1분의 2로 가까워지고요. 얘는 1로 가까워지니까 수렴값은 1이 되겠죠. 이렇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의 극한도 패턴화해서 여러분들이 푸는 방법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함수 극한에 대한 성질 볼 건데요. 우리 0분의 0꼴 아까 그 개념들 다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데, 자, gx분의 fx 함수가 수렴을 해요. 근데 gx만 극한을 따졌을 땐 0으로 가까이 간대. 자, 그럼 보세요. 정확한 증명은 안 할 건데, 자, 분모가 지금 0으로 가고 있는데 분자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근데 얘는 수렴을 해요. 그러면 만약에 분자가 어떤 값수로 0이 아닌 어떤 실수로 수렴하면 얘는 분모만 항상 작아지니까 발산하겠죠. 반대로 얘가 발산해요. 그리고 얘가 0으로 가요. 자, 얘를도 수렴하지 않죠. 그래서 수렴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같이 0으로 가야 됩니다. 아까 우리 0분의 0꼴 수렴하는 거 본 적 있죠? 그래서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gx분의 fx도 수렴한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아주 많이 쓰입니다. 자, 예시 한번 볼게요. 자, 리밋 x가 2로 갈 때 x-2분의 ax 더하기 b라는 함수가 3으로 수렴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분모만 지금 봤을 때는 0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 된다? 0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x를 2로 보냈을 때 이 분자가 0이 돼야 되고요. 자, 이 극한은 대입해도 되죠? 2a 더하기 b가 0이 되면서 문자를 하나로 줄일 수 있어요. b는 마이너스 2a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b 대신에 마이너스 2a를 대입을 할 겁니다. 그럼 여기가 여기가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 극한값
x가 2로 갈 때 x-2분의. 자, 지금 이 상태에서 대입하면 0분의 0꼴이니까 인수분해 해줄게요. ax-2가 되고요. x가 2가 아니기 때문에 분모 문자 약분할 수 있으면서 얘는 a가 돼요. 근데 우리가 애초에 이 극한값을 뭐라고 했냐면 3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3이 되겠죠. 아, a는 3이 되고 b는 마이너스 2a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미정계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시 볼게요. 리밋 x가 1로 갈 때 자, 요 극한값이 수렴을 해요. 근데 잘 보니까 분모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0으로 가고 있죠.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 된다? 0으로 가야 얘분의 얘가 수렴을 해요. 그럼 분자가 0으로 가는 걸로 식을 세워볼게요. 분자가 0으로 가기 때문에 대입을 해주면 a 플러스 b가 0이 되고요. 문자 하나로 바꿔주기 위해서 b를 a에 대한 문자로 표현을 해줄게요. 자, 우리가 이제 문자가 하나가 됐어요. b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대입을 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a가 되고요. 자, 요거 극한 구해주기 위해서 일단 x-1 있고 a로 묶어줄게요. 루트 x-1이죠. 자, 요 상태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요 근호를 없애주겠습니다. 자, 루트 x 플러스 1을 분모 분자에 곱해줄게요. 자, 그럼 분자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제곱 빼기 제곱하면서 x 빼기 1이 되고요. 분모는 x-1 루트 x 더하기 1. 약분할 게 생겼죠? x가 1이 아니기 때문에 약분 가능하고요. 이 상태에서 1 대입을 해주시면 2분의 a가 돼요. 우리가 이 열심히 구한 2분의 a는 뭐예요? 요 극한이죠. 근데 우리가 요 극한이 2라고 했으니까 얘가 2분의 a랑 똑같겠네요. 는 2로 연결을 해주시고 그럼 a가 4가 되고요. b는 a랑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 4로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0분의 0꼴을 극한값을 활용하는 아주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극한에 대한 성질을 볼 건데요.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그 실수와 가까운 a에 대해서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을 하고 두 극한값이 존재를 하면 극한값도 대소관계가 유지가 돼요. 자, 근데 좀 특이한 거는 fx가 gx보다 확실히 작아도 극한값이 존재하면 이 두 극한값은 똑같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아질 수 있다는 얘기가 유지되거나 똑같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거를 응용한 게 흔히 말하는 샌드위치 정리라는 많이 쓰이는 성질이 있는데, 자, hx라는 함수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fx와 gx 사이에 있는데 a로 극한값을 취했을 때 이쪽에서도 l로 수렴하고 이쪽에서도 l로 수렴해요. 자, 그럼 요 사이에 낀 hx도 극한이 존재하면서 l로 수렴한다는 게 요 성질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자, fx가 이렇게 있고 gx가 이렇게 있고 hx가 요 사이에 있어요. 자, fx와 gx의 극한값이 똑같아. 그럼 hx도 요 껴 있으니까 극한값이 존재하면서 똑같아야겠죠. 요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예, 요 극한에 대한 성질은 자극한 우극한 그리고 커질 때 작아질 때도 다 성립을 합니다. 자, 간단한 예시 한번 볼게요. 자, 0에서 2 사이에 어떤 함수 fx가 있는데 ex라는 함수와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함수 사이에 있다고 해볼게요. 자, 우리가 x는 1에서의 극한값을 조사를 해볼게요. 자, ex는 x가 1로 가까이 갈 때 2로 가고요.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함수도 x가 1로 가까이 갈 때 2로 가요. 즉, x가 1로 가까이 갈 때 두 함수 모두 2라는 값에 수렴을 하는데 fx는 요 사이에 껴있죠. 그러면은 이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얘도 극한값이 존재하면서 어디로 간다? 2로 간다는 게 위에 있는 대소관계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함수에 대한 극한값도 이러한 특별한 정보가 있으면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수의 극한과 관련된 내용 간단하게 쭉 정리해 봤어요.